반갑습니다. MJ 디자인의 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현장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강변 앞에 위치한 한강뷰가 정말 멋들어진 성수동의 청구광면 아파트 31평형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집중해서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가 집의 기능적인 부분, 두 번째 실용적인 부분, 세 번째가 미감적인 부분을 정말 균형 있게끔 잘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에 거주하실 분들은 총 4분이신데 부모님께서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자녀분들께서 비교적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특징을 고려해서 제가 공간별로 놓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이 현관 구성은 저희가 정말 많이 했던 그런 구성인데요. 고객님께서도 이런 현관 구성을 보시고 인상 깊게 봐주셔서 저희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게 화장실 문 혹은 벽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시선이 한번 차단되다 보니까 협소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문을 사선으로 배치했을 때 먼저 보이는 게 바깥 전경 혹은 TV 벽적이 먼저 보이게 됨으로써 훨씬 더 공간감 그리고 거리감이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 때문에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프레임이 없는 강화유리 중문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훨씬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제가 브론즈 전신경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거울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용모를 만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과 공간의 확장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현관에서의 그 쓰임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벽으로 보시게 되면 벽등이 달려있죠. 스페인의 대리석으로 만든 벽등인데 이 벽등으로 하여금 집 전체의 인테리어 컨셉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수납인데 중문을 사선으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현관의 수납의 양은 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문을 사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TV열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TV를 완전 매립하시길 원하셨어요. TV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TV의 본체와 브라켓을 가려줄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벽의 전체를 잡아 당겨서 시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상부와 하부에 조금 갭을 주면서 벽을 당겼더니 훨씬 더 공간이 일체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TV열의 마감은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필름처럼 보이시죠? 이거는 필름이 아니라 벽지로 마감을 한 겁니다. LX사의 디아망 포티스라는 제품으로 마감을 해보았는데, 사실 시공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시공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 필름으로 시공을 했을 때는 매지선이 조금이나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 하나조차도 제어하기 위해서 벽지로 시공을 했더니 훨씬 더 깔끔한 벽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오시면 TV 매립박스에 돌출되는 물리적인 벽 깊이 앞에 서스로 해서 선반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오브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수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를 수납장으로 매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납장을 제가 많이 짜드렸기 때문에 이런 오브제를 놓으실 수 있는 선반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그리고 벽 끝으로 가보면 현관과 마찬가지로 브론즈경으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뻐 보이기 위한 그런 요소가 아니라 소파에서 앉아서 바라봤을 때 약간 비치는 이런 한강뷰를 브론즈의 필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재미적인 요소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거실 확장부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도 거실이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전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과 벽, 천정 모두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벽 단열은 저희가 PF 보드로 해서 단열 성능을 높여 드렸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창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강 앞에 도로 하나만 끼고서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단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차음도 정말 중요했어요. 공사 전에는 문을 닫은 상태에 서 있어도 자동차 소음이 정말 심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선택했던 제품이 LX사의 뷰프레임 베젤리스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유리의 두께는 무려 26T에 아르곤가스까지 주입이 되어 있고 스포로이 유리로 적용
적용을 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영하 10도 가까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창 앞에 서 있지만 전혀 냉기라든지 우풍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 집에 맞는 창호를 선택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난간인데요. 확장 공사를 하기 전에 구청에다 행위허가 신고를 받죠. 행위허가 신고를 받은 다음에 공사가 끝난 뒤에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그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저희는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그 조건을 모두 다 지키면서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난간을 보시게 되면 철제 난간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죠. 아무래도 이런 뷰가 멋들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난간을 없애고 유리 난간을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가능하진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을 때 요즘은 유리 난간으로 해서 조금 개방감 있게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구축 아파트들은 관리실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께 사인을 받아서 행위허가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점 꼭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 부위에는 방화판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방화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방화판과 방화 유리 두 가지로 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 뷰가 좀 특장점인 집 같은 경우에는 방화판보다는 방화 유리로 시공하는 게 조금 더 개방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 여러분도 주의하셔서 시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우측에는 기존의 발코니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었는데요. 이런 개구부 앞에는 문이 서기 마련이죠. 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방문이 설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가구문짝을 한 짝 혹은 두 짝으로 시공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터닝도 등등 상황에 맞춰서 문을 시공을 해드려야 돼요. 저는 가구 폴딩도어로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아무래도 문 한 짝으로 시공했을 때보다는 열린 반경이 조금 작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조금 어색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벽인데요. 벽을 문이 조금 덮고 있어요. 내력벽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가구 문짝으로 조금 덮어서 시공을 했냐 하면, 천정 단내림 끝 라인을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었고, 가구 문짝 한 짝으로 하기에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추후에 문이 처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폴딩도어로 하여금 개구부의 공간도 확보를 해드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잡은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시스템 선반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청소기 수납하실 수 있도록 콘센트까지 마련해 드렸고, 벽, 천정, 바닥 단열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문과 현관이 만나는 그 공간에 제가 나와 있는데, 중문을 사선으로 배치를 할 때 항상 저는 이 공간을 장식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물론 수납이 부족하신 분들은 수납장을 짜셔도 되지만, 고객님께서는 장식성의 공간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흑니켈 프레임에 유리 장식장을 매립해드리고 곡선의 벽을 따라서 플랜테리어 공간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플랜테리어 공간에 집 인테리어 분위기에 맞게끔 직접 디스플레이를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안개꽃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드렸습니다. 욕실 들어가기 앞서서 방문 손잡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도무스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가 가와준이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로 선택을 해 보았는데, 공장에서 별도의 방문 가공이 필요로 합니다. 금액대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요. 하지만 인테리어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하드웨어들이 쓰이죠. 근데 손잡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는 사람이 가장 손이 많이 타는 그런 하드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도 조금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립감도 정말 좋고, 문을 열고 닫았을 때, 그리고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간결하고 슬림해 보이는 게 이 손잡이의 특징입니다. 화장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30평형대 욕실 치고도 조금 협소한 공간의 욕실이었는데, 이런 협소한 공간의 욕실은 단 1cm라도 허투루 쓰시면 안 됩니다. 최소 변기가 가지는 사이즈, 세면대가 가지는 사이즈, 샤워부가 가지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불편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기초공정인 설비공사 때 정말 예민하게 공사를 해드렸거든요. 만약 배수라든지 급수의 위치가 조금이나마 틀어져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언더카운터 세면대를 꼭 요청을 주셨는데, 세면대를 설치하면서 하부에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서랍장을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서랍장도 일반 나무 소재의 서랍장이 아닌 방수보드로 시공을 해드려서 습기가 많은 욕실에 좀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전이라든지 휴지거리, 액세서리 등등 여러 가지 것들도 그냥 아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의 신장, 그리고 타일과의 비율,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시공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비례감 있는 그런 욕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미세한 매지 라인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철문으로 된 전공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실 측에서 전공구를 절대 막지 마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깔끔하고 완결성 있게끔 이 전공구를 마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해외 타일 전공구 철문을 받아서 이렇게 시공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샤워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물팀으로 인해서 누수가 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서 방수 처리도 하고 지금 컬러 실리콘으로 실링까지 완벽하게 해둔 상태입니다. 살면서 거의 열어볼 일이 없는 전공구이기 때문에 옛날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전공구 보시는 것처럼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젠다에 요즘 많이 설치를 하시죠. 젠다의 위판 같은 경우에도 샤워를 할 때 물이 튀었을 때 구배를 평으로 주게 되면 물이 고여서 물때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구배를 주면 훨씬 더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서리 졸리컷 많이 하시죠. 이런 모서리에도 레진 처리를 하면 조금 더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욕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샤워부에 트렌치 유가 많이 시공하시죠. 기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뭐 60cm, 90cm, 1m, 20cm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나오는데 사실 30평형대 샤워부에는 90cm 정도까지 공간을 줄 수가 없어요. 협소하기 때문에. 만약 60cm 제품을 썼다고 하면 좌우 타일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또 물때가 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제작으로 트렌치를 많이 시공을 해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좌우 여백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리고 관리도 조금 더 용이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기상 제품에 비해서 금액대가 한 2, 3만 원만 더 주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는 부엌 초입 부분에 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인테리어를 진행을 할 때 꼭 포인트 컬러 혹은 포인트 소재를 잡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주는 그런 색감이라든지 질감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결코 그 소재와 색감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니 여러분도 한번 스테인리스 포인트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메인 등으로 쓰고 있는 마그네틱 5mm 조명도 스테인리스 소재로 배치를 해서 조금 일관성 있고 완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해보았고요. 다음은 가구인데요. 지금 집 내부에 세팅되어 있는 모든 가구들이 본인과 저와의 상의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해주신 거거든요. 가구를 구매할 때 신경 썼던 부분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색감, 그 다음이 소재, 그 다음이 크기입니다. 여기서 한 요소라도 어긋나게 될 경우 공간의 흐름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인테리어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식탁을 보게 되면 원형 식탁으로 세팅을 해 두었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도 주방 앞에 자녀방으로 가는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각 식탁보다는 원형 식탁으로 하여금 부드럽게 동선을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원형 식탁의 장점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를 좀 아늑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원형 식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요리를 할 일이 드물고, 자녀분들께서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그리 넓은 주방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최소의 크기의 주방으로 세팅을 해드렸는데, 지금 냉장고를 보시게 되면 창호 벽면을 등지고 설치를 해드렸는데,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주방창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방창 사이즈를 줄여서 완성도 있게끔 냉장고를 매립을 해드렸고, 그리고 요즘 벽장 하부에 간접 조명 많이들 설치하시죠. 간접 조명의 스위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방등 스위치랑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작업을 하다가 걸어가서 불을 켜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동선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보통 상부장에 히든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즉각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바로 불을 켤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방 끝으로 보시게 되면 가구 문짝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가구 폴링도어로 설계를 해드렸거든요. 가구도 뒤로 보시게 되면 또 방화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필히 해당 위치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었는데, 만약 방화문을 그대로 노출을 했을 때 미관상 흐름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님과 협의를 통해서 폴딩도어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다만 여기서 단점이 문을 두 번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사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발코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소화전들을 숨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단열 처리까지 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마스터룸 들어가기 앞서서 제 우측에 원기둥 보이시죠? TV 매립박스를 제작하면서 물리적으로 당겨지는 벽 끝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곡선 혹은 직선으로 많이 마감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원기둥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집 정중앙에 위치한 아웃코너 벽이기 때문에 이 원기둥으로 하여금 집에 안정감과 웅장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든도어 같은 경우에는 벽지로 마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원기둥은 벽지이고 히든도어 벽체는 필름입니다. 두 가지 색상이 최대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색상 선정을 해 보아서 정말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룸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제가 정말 애정있고 심도 깊게 만들어낸 마스터룸입니다. 네 가족 중에서 따님분께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주셨고, 부모님께서 흔쾌히 안방을 내어주셨습니다. 기존 분합창 주위로 자리 잡고 있던 벽이 다행히 비내력 벽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확장을 하고 단열 또한 신경 써서 짱짱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총 4가지의 섹션으로 제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화장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씻을 수 있는 공간, 4가지를 놓치지 않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먼저 작업의 공간입니다. 따님께서는 턴테이블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용부에서 쓰였던 스테인리스 소재의 통일성을 위해서 선반도 스테인리스로 잡아 보았고요. 그리고 시공 전에 턴테이블 위치를 먼저 고려하고 레이아웃을 짰기 때문에 턴테이블이 회전하는 모습을 조금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긴 스팟라이트 등까지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놓여질 위치에는 이런 간접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스위치와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배려를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는 침실의 공간입니다. 지금 낮은 파티션을 통해서 작업실과 침실의 공간을 분리해 드렸는데, 지금 벽 끝으로 보게 되면은 유리 블럭이 보이실 거예요. 유리의 소재의 특성상 빛이 투과는 되지만 어느 정도 가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간별로 쓰임새 있게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님께서는 모듈 가구를 구매를 해주셔서 사전에 제가 사이즈 정보를 다 받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침대 사이즈의 크기 변환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공간을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디테일인데, 침대 머리맡에는 메인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3로 스위치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우더룸의 공간입니다. 벽 일면을 따라서 수납량을 보충을 해드렸고, 정 가운데 화장대 공간을 마련해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따님께서 화장대를 공유를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이즈로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밀한 화장을 하실 수 있도록 확대경 시공해 드렸고, 헤어드라이기 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소품까지도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적으로 선과 점을 맞추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뒤로 전신경과 슬라이딩 도어 보이시죠?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거울의 끝점과 슬라이딩 도어의 끝점을 맞춤으로써 조금 더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안방 욕실입니다. 30평형대 구축 아파트들의 안방 욕실은 변기와 세면대만 있는 소형 욕실인 경우가 많죠. 고객님께서는 꼭 안방 욕실에 샤워를 할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지금처럼 이런 레이아웃으로 제가 구성을 해 드렸거든요. 변기를 옮기기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기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존에 세면대가 달려있던 공간에 샤워기를 설치하면서 샤워 공간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안방 바닥에 물팀을 방지하기 위해 폼세라믹으로 낮은 파티션을 만들어 드리고, 상부에는 어느 정도 개방감을 챙겨갈 수 있도록 강화 유리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에서 샤워를 하실 때 물이 세면대 쪽으로 튈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튀는 물도 여과 없이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 배수구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면서 조금 더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세면대부를 보시게 되면 안방 욕실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이쪽 공간을 바라보게 되면 욕실이구나 하는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드렸거든요. 샤워 파티션과 세면대 사이에 충분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원형 형태의 세면대를 시공을 해 드렸고요. 지금 매립 수전 보이시죠? 매립 수전을 물을 트는 이 레버가 위로 향하는 또 아래로 향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지금은 매립 수전 높이까지도 젠다이 높이에 딱 맞춰서 시공을 해드려서 훨씬 더 깔끔하고 완성도 있는 욕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아드님의 방입니다. 다른 방들과는 다르게 공간이 조금 협소했기 때문에 기성 가구가 아닌 제작 가구로 짜임새 있게끔 채워드렸는데요. 일면으로는 옷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제작을 해드렸고, 아드님께서 대학생이기 때문에 책이 많아서 책장을 끝에 배치를 해드리고, 그 뒤편으로 돌아가서도 죽는 공간을 책장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프레임인데 기성 침대 프레임을 넣기에는 공간이 너무 애매해서 저희가 가구재로 제작을 하면서 하부도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서랍 2개를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공간과 침실 공간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하프 가벽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책상에서 작업을 하실 때 무드등을 켤 수 있도록 LED 등까지도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세탁실 겸 침실입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침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워낙 협소해서 어시타워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수도 설비 작업을 통해서 세탁실을 방 한켠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온전히 세탁기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셨기 때문에 가구장을 짜서 세탁기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소량의 빨랫감들을 건조시킬 수 있도록 상부에는 빨래 건조대를 설치를 해드렸고, 세제라든지 여러가지 수납할 것들, 그리고 빨랫감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수납장도 옆에 짜 드렸습니다. 현장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는데 좋은 정보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